서울의 아주 상징적인 아파트 단지 하나가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니 좀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아파트의 재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도시의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품은 건물이 미래를 마주해야 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 질문의 한가운데 서 있는 곳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미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게 시작됐던 1986년으로요. 바로 서울 아시안게임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국제 무대를 위해서 태어났던 그 화려했던 순간 말이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1986년에 아시안게임 선수촌으로 정말 화려하게 데뷔했다가 게임이 끝나자마자 서울의 최고급 주거지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세월은 못 속이죠. 수십 년이 지나 2019년에 재건축을 하려 했는데 안전 문제로 한번 좌절을 겪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재건축에 확정되기까지 정말 한 건물의 일대기가 시대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그냥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한국의 현대 주거 문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청사진을 제시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곳에서 최초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면서 럭셔리 주거의 기준을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국내 최초의 지하 주차장,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흔히 보이는 1층을 기둥으로만 세워서 개방감을 주는 필로티 구조도 여기서 거의 처음 시도됐고요. 또 건물 사이의 거리를 엄청 넓게 해서 단지 전체가 그냥 하나의 큰 공원 같았죠. 이 모든 게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부유층을 위한 시도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혁신적인 시도들이 있었으니 그 위상이야 뭐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대체 어떻게 수십 년 동안이나 부촌의 상징, 그리고 서울에서 다들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 중 하나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위상은요, 당시 라이벌이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와의 관계를 보면 딱 드러납니다. 거의 1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평당가가 제일 비싼 아파트 타이틀을 두고 정말 치열하게 엎치락뒤치락 경쟁했을 정도니까요. 대단하죠. 실제로 살아본 주민들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는 게 바로 이거예요. 도시 속 숲에 사는 것 같다는 느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낮은 용적률 덕분에 녹지 공간을 엄청나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서울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환경을 누린다는 건 정말 대단한 호사였죠. 그리고 이런 위상은 누가 살았는지를 보면 또 확실해집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부터 국민적인 스포츠 스타, 톱 배우들까지. 심지어 이 아파트를 직접 설계한 건축가 본인도 아직까지 살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한민국 상류층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30년이 넘는 세월 앞에서는 그 어떤 상징적인 건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지하 주차장에서 콘크리트가 부서져 내리는 것처럼 곳곳에서 이제는 낡았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촌의 재건축은 그냥 아파트 하나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송파구 전체를, 아니 서울 동남권을 뒤바꾸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사건입니다. 자, 숫자 41.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지금 현재 송파구 딱 한 곳에서만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총 개수입니다. 41개요. 이건 뭐 도시가 통째로 리모델링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표를 보시면 35곳의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고 6곳은 아예 동네 전체를 새로 그리는 재개발을 합니다. 예전에는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했다면 이제는 구청이 직접 나서서 빨리빨리 사업 속도를 내주고 있는 거죠.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아 선수촌 역시 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탔습니다. 2019년에는 안전진단에서 한번 미끄러졌지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2023년에는 통과했고요. 거기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확 줄였죠. 바로 옆 동네인 잠실주공 5단지처럼 그야말로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약 1,300세대가 살고 있는 이 단지가요, 재건축 후에는 무려 3,500세대가 사는 거대한 단지로 바뀝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사실상 작은 신도시 하나가 새로 생기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과연 이 상징적인 장소의 정체성,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에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앞으로의 과제는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목표는 그냥 번쩍번쩍한 새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보여줬던 그 혁신적인 정신, 그 유산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잘 이어갈 것인가. 21세기 도시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면서도 이곳만이 가졌던 그 특별함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숙제겠죠. 결국 아시아선 수촌의 이야기는 단지 한 아파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모든 도시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고 또 어떤 모습을 과감히 바꿔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